패널들이 최대한 옥수님을 좋게 얘기하려고 막 엄청 실드를 쳐주시는데 옥수님 충분히 매력있어요. 이쁜 여성이고 까지 어렵게 자신을 포장해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아는솔로 29기 6회차 이제 중반부를 넘어섰는데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남자들의 데이트 선택, 오늘은 영자와 상철의 데이트로 방송 시작합니다. 또 곱창 모둠구이를 드시러 가셨거든요, 두 분.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되게 영자님이 엄청 적극적인데? 9살 연하면 뭐 능력 있어 보이고 얼마나 더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와, 뭔 복을 타고난 거야 상철이는 진짜. 또 영자님이 상철에게 은근히 옥순에 대한 얘기를 꺼내네요. 뜨끔하겠죠 상철. 영자님이 그 상철한테 옥순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근데 지난주 데이트 선택을 보신 분들은 다시 아실 거 아니야. 영자 옆에서 그렇게 막 끙끙대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이건 모를 수가 없지. 상철은 또 영자 앞에서는 외형적으로는 또 훨씬 괜찮으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진심일까요? 이게 참 옥순도 그래요. 옥순에 대해서 뭐 지금 방송 초반이라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지난주에도 상철이랑 대화를 하는데 옥순은 그랬죠. 그때 상철을 정리하기 위해서 1대1 데이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무래도 듣는 상철의 입장에서는 이게 옥순이 나한테 그래도 관심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괜히 지난주에 그 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옥순이 그 데이트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상철한테 괜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29기 이번에 방송하면서 저도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은, 옥순은 상철한테 관심이 있던 적이 다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옥수님도 굳이 여기까지 이거를 끌고 오냐 이 말이야 진짜. 영자 앞에서는 뭐 영자가 더 이쁘다, 그리고 뭐 영자에 대한 마음이 더 높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굴하죠. 굴하죠. 그랬으면 진작에 정리를 하셨죠. 와, 영자 세다. 엄청 감내해 진짜.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 상철이? 진짜 상철아, 찬스야 찬스. 인생에 한 3번가량의 찬스가 온다면은 그 중에 하나야. 이거 지금이야 지금. 놓치면 안 돼 진짜. 아니 상철 이번에도 밥을 먹고 자기가 싹 결제하고 또 들어가서 그 출연자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또 포장까지 하는데, 이런 건 정말 좋아. 이런 건 정말 좋은데, 진짜 딱 이 친구도 보면은 성격도 나쁘지 않단 말이야. 옥무새, 그 옥무새만 아니면은 그것만 싹 걷어내면 참 괜찮은 친구 같은데. 진짜 뭐 좋게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데 좀 편파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영자님을 너무 괜찮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상철 행동이 자꾸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나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누나라고 생각하지 마, 여자야. 둘이 진짜 사귀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 죽이 잘 맞아. 보면은 지금 보면은 되게 젊은 부부 같은 느낌이 나. 특히나 영자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되게 호탕하잖아. 29기 영자님을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약간 좀 순한 맛 십기정숙님을 보는 것 같아. 순한 맛의 십기정숙님. 좀 옥무새가 좀 문제긴 한데, 매 기수마다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있으시죠? 요번에 보니까 29기의 여러분들의 아픈 손가락은 아무래도 29기 영식이인 것 같은데, 영식이가 둘이 또 나이도 같잖아. 영식이가 좀 상철이처럼 차라리 행동을 좀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해요 보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또 영자님이 상철과 인생 네컷 한번 같이 찍자. 그냥 이쯤에서 이제 결단 내려라 이거지 그냥. 이거는 도장 찍는다 이거지 그냥. 인생 네컷도 찍고 같이 인형도 뽑고 뭐 하는데, 20대 시절에 그 풋풋했던 그 감정, 그 설렘이 딱 올라온다고 하네요 또 영자님. 또 상철 외에는 여기서 더 이상 솔로나라에서 알아볼 남자가 없다. 뭐 그래요. 방송이 끝나면은 영자님은 뭐 보니까 이 방송 내용만 보면은 뭐 소개팅 줄 섰어. 내가 봤을 때는. 영자, 내가 옥순한테 외적으로 밀리지만 내가 성격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 또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놈의 상철은 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영자와 모든 게 다 맞는다, 좋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옥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제발 옥순이 빨리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철, 영호, 영숙 2대1 데이트를 또 나갑니다. 영호님은 분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이분들은 돼지갈비집 같네요. 이제 영숙이 또 메뉴를 잘 못 고른다 하니까 바로 또 영철이 메뉴를 딱 앞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네요. 29기 영호가 영숙에게 쌈플러팅을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새 방송에서 요 근래 쌈플러팅 진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쌈플러팅. 또 영철 여기서 또 편식하는 여자 별로. 이 형은 진짜 왜 이렇게. 형이 아니지. 내가 리뷰할 때마다 자꾸 형이라고 그러네. 아무튼 뭐 이렇게 따지고 가리는 게 많어.
그나마 29기에 약간 테토 수치가 좀 있는 남자 같아서 뭐 그런 건 좋아. 그런 건 좋은데 저도 자꾸만 이분을 나쁘게만 말하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해 죽겠어 내가 이제 좀. 다행히도 영숙은 뭐 가리는 음식 없이 뭐 다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다행히. 영철은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핵심 포인트네. 아침 밥상에서 아빠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밥상 예절 얘기합니다. 밥상 예절. 난 밥상 예절이란 단어에서 약간 지금 숨이 막혔어, 난 지금. 약간 좀 숨이 막히려고 그래. 영숙이 좀 놀래가지고 이제 또 아침밥을 그러면 꼭 해야 되겠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 저녁에 해놓은 거 이렇게 아침에 꺼내서 먹자. 뭐, 요렇게 뭐, 나름의 협의점을 찾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분, 저기 결혼지옥이나 이혼숙녀 캠프 가끔 나오는 분들 있거든, 남자 중에. 엄청 가부장적이고, 나 혹시 그런 분일까봐 걱정이야.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긴 해. 아닐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자꾸 걱정이 되죠. 방송을 보다 보면. 아이 출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또 영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으면은 뭐 그거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러는데, 영호 같은 경우에는 뭐 둘이 행복하면 된다 뭐 이런 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이 뭐 언제부턴가 뭐 딩크족 이런 게 좀 나오긴 했는데,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 근데 입양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근데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저도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자녀를 키웠을 때 느낄 수 있는 그거는 뭐 어떤 가치로도 환산이 불가능한데, 뭐 이거는 꼭 방송이나 뭐 어떤 리뷰, 저 같은 리뷰어가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주변에서 항상 하는 얘기겠지. 사람들이 얘기하겠지만은,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진짜 그거를 알 수가 없는데, 진짜 이 둘만 행복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또 영호가 하는데, 부부 관계라는 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둘만 행복한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죠. 지속될 수 있는데, 그 둘만 행복이라는 게 모두가 영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숙은 0.01%의 가능성으로라도 아이를 못 낳게 되면 영철에게 소방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워낙 이분 태도가 그러니까는 이런 자꾸 상상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영철 같은 경우에는 영철 나름의 그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건 알겠어. 이분이 보면은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마냥 꼰대거나 이건 아니야. 자기 나름의 타협점은 있거든. 너무 그거를 자기 딴에는 솔직하다면 솔직할 수 있는데, 너무 바깥으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자꾸 표현을 하시니까는 듣는 입장에서는 자꾸만 상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철이 생각외로 여러분 괜찮은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뭔가 다가서기 전에 허들을 스스로 너무 많이 만들어, 이분은. 그래도 밥값은 액면가루는 자기가 오빠라고 영철이 결제를 하래요. 그러니까 마냥 나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내가 봐도 영철이. 영호와 영숙의 1대1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영철하고 영숙이 숙소에서 이제 밤늦게 이렇게 한 번씩 대화를 했잖아요. 그게 너무 신경 쓰인다고 영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도 먼저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볼 만도 한데, 그러면. 그래도 최종 선택은 하겠다, 영숙에게. 심지어 영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선택을 한다고 하십니다. 좀 의외죠? 옥순의 자기소개를 듣고 난 다음에는 너무 빠르게 포기를 하더니만은, 이번에는 의외로 영숙의 질문에는 모르죠. 근데 또 1대1로 코앞에서 물어보니까, 그럼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순 없잖아. 근데 맞아요. 왜냐면 이게 얘기할 때 보면은 영호 표정이 약간 소신대로 가겠다고는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소신이 느껴지는 표정은 아니네요. 영숙도 이 부분을 딱 느낀 것 같아요. 느껴가지고 옥순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되네요. 모르겠네요. 방송 편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화 내용만 들어도 저번에 현숙하고 2대1 데이트 나간 거 말고도 영숙이랑 그렇게 딥한 대화를 나눠본 것 같진 않은데, 영호가 영숙한테 엄청나게 직진을 한다고 계속 선포를 하네요. 인터뷰에서 영호는 말합니다. 영숙이 확신을 주지 않아서 호감도는 떨어졌지만 아직까진 있습니다. 이분도 말의 앞하고 뒤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분이 100% 사랑해본 여자가 없다 그랬는데, 네, 과연 이 시점에서 영숙은 몇 프로일까? 직진을 선언한 영숙은 과연 몇 %일까?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날짜가 이제 최종 선택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냥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마음이 커져서 선택을 하려는 건지, 사실 저는 영호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해요. 이분도 약간 좀 그런 게,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은 29기 형식이랑 비슷하네. 좀 자꾸 뭐 영숙한테 서운하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거면 영철이 그렇게 영숙이랑 대화를 열심히 할 때 본인도 가갖고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해보고 좀 확실히 좀 해보든가 어필을 해보든가. 지난 그 데이트 좋은 시기에는 쓸데없이 그 옥순 얘기나 그렇게 하시더니만은 이제 갖고 본인이 자꾸 서운하다 그러면 좀 안 되지 이거는. 아이. 와, 인터뷰에서는 긴가민가하다. 내 마음이 지금 긴가민가하다라고 영어로는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영숙의 앞에서 영숙의 질문에는 영숙이 선택을 안 하더라도 최종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표정이 그런 표정이 아니었다니까. 아이, 차라리 이런 면에서는 영철이 나아. 영철이 진짜 드디어 영철하고 영숙이 1대1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영철은 안정적인 삶보다는 자기는 많은 도전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간접적으로 이제 영숙에게 사업 자금 좀 보태달라. 이건 알겠죠. 영호와 영철이 전혀 성향이 다르다 뭐 이 부분을 영철님도 영숙한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거 약간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현 시점 방송에 나온 방송 내용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 영철이랑 결혼을 하면 화가 날 것 같아. 근데 영호하고 결혼을 하면은 좀 짜증 날 것 같아. 게임도 안 해. 건강 관리도 잘해. 근데 주식은 좀 하신다고 하네요. 다만 담배를 못 끊는다. 담배를 못 끊는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너무 명확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영철이라는 사람이 지인이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뒷말도 안 할 것 같고 뭐 구린 행동도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다만 자기 기준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는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이분이 되게 유연하고 타협점이 있고 그런 남자라면 괜찮겠지만은 그게 너무 자기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결혼을 고려할 때는 여자 측에서 부담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만약에 진짜 자녀가 있으면 이분은 자녀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내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 남자가. 근데 그 자기 원칙에서 딱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 좀 그런 게 좀 걱정이 돼. 인간적으로는 괜찮아. 인간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마음이 그 영호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지만은 자신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얘기죠. 아까 영호와의 이 인터뷰하고는 정반대네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영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하고 뒤가 다르진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 사실상. 인간관계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하고 뒤가 똑같은 사람이 엄청난 장점이에요. 엄청난 장점인데 그래도 아까 밥값도 자기가 딱 계산하고 영철도 나름 호감이네. 호감인 부분이 많아. 제가 그동안 너무 디스만 했는데 이분을 양반 또 좋게 얘기하려 했더만 또 여기서 또 영호, 영철, 영숙 셋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또 영철이 그놈의 명품 가방 얘기를 또 꺼내. 진짜. 샤넬백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진짜. 샤넬백 그놈의 샤넬백 진짜 무슨 대역죄인도 아니고 진짜. 근데 앞에서 그래도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숨김없이 그냥 앞에서 말할 거 그냥 말을 하네요. 네. 영숙은 얘기를 하네요. 영철이 그 뭔가 대화를 할 때 그 주제나 또 우리가 말할 때도 너무 세지 않냐 이렇게 제작진이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끼기는 하지만은 되게 남성적이고 리드도 잘하고 뭐 이런 점이 되게 호감이다 영숙님으로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저도 그렇게 영철을 무조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저도 영철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오늘 다시 한번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조건 비판은 안 하죠. 좋은 점은 좋고 나쁜 건 나쁘다 얘기를 합니다. 영철 오늘 딱 봤을 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의 앞과 뒤가 똑같잖아. 이런 사람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은근히 보면 영철의 행동은 영수랑 비교를 해보면 영수는 약간 허세, 그 자신감 있는 척, 좀 이런 게 심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그게 근데 또 여자한테 먹혀. 그러니까 영수가 하는 행동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야. 대신에 저는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요런 거는 여자를 감을 때 진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빠르게 감아야 돼, 그런 애들은. 근데 결국엔 나중에 뽀록이 나거든. 근데 영철 같은 친구는 뭔가 좀 이성적으로 좀 피곤해 보이지만은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그 자기 기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단 말이야, 남자로서. 약간 외적으로 약간 삼촌 느낌이 나서 그렇지. 정숙하고 순자 고독 정식을 먹으면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순자는 정숙에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의 데이트 선택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또 고독 정식을 먹을 것 같다. 근데 이 이후에 그 데이트 선택권을 만약 제작진이 준다면은 옥순 때문에, 영수보다는 옥순 때문에 분명히 제작진은 남자들한테 데이트 선택권 준다. 랜덤 데이트, 슈퍼 데이트를 빼고 선택권을 주면은 분명히 남자들한테 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정말 고독 정식을 또 먹을 것 같아요. 마침 둘이
고독정신을 먹으면서 영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순자가 자기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 정숙이에게 공유를 해주는데 역시 장거리 때문에 넌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씁쓸합니다. 순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수에게 7대 3이다. 1순위와 2순위.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2순위면 3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네요, 지금. 한결같이 둘 다 영수 외에는 다른 남자를 고려 대상으로 넣지 않겠다. 모든 남자에게 사랑받을 필요 없다. 내 남자한테만 사랑받으면 된다. 정숙은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울다가 웃다가 또 울다 그러면 ong덩이에 알죠? 뭐야 이렇게 기괴하게 울어. 보면은 진짜 딱하기는 한데 이게 기괴하다 기괴. 정숙이 근데 의외로 안경 쓰고 이러니까는 안경 벗을 때보다 안경 쓰는 모습이 되게 귀여운데? 영수가 되게 진취적인 느낌이라서 정숙은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네. 조상이 도왔어요. 정숙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공무원 출신인데 좀 안정지향적인 성향이 좀 답답하게 느꼈다 하십니다. 그러면 정숙님, 영철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영철이라는 선택지가. 예? 인터뷰 내용만 들으면 정숙, 영철이랑 대화 한번 해보면 되겠네. 영철은 좀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영식과 현숙 데이트. 현숙을 두고 그냥 혼자 막 가네요. 영식은. 그래, 좀 이런 부분이 참 어리숙하고 좀 귀여워 보이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솔로 이번에 그 6회차 방송 나오기 전에 마침 22기 영식님 미방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을 제가 한마디 잘못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막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 말하기가 두렵거든. 근데 내가 22기 영식이 마냥 어리고 착하고 뭐 이렇게 귀엽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드렸잖아요.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피해자의 마음으로는 살지 말아라. 29살이면은 이 상대적으로 이 친구가 여기서 막내처럼 보이고 귀여워서 그렇지 이 친구 나이가 절대 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기저귀를 뗀 지 많게는 한 27년 차야. 어린애가 아니라고. 일단 데이트를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정숙한테 지난주 방송에 정숙한테 이 친구가 좀 실수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 공용거실에서 대화 좀 하자. 이러고 데이트 선택에서 막상 현숙을 선택하니까는 정숙한테 가서 대화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내가 왜 그런 말 했나 싶었는가 봐. 계속 그게 꽂혀가지고 현숙을 챙기지를 못하는데 마침 그 장면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뭐 순수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리 분별 못하는 거하고 순수한 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되게 오해하는 것들 되게 많거든. 어리숙하고 약간 기본적으로 좀 약한 존재들이 있어. 되게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또 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가끔. 데이트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안에 또 이제 카메라 세팅하고 뭐 조명 이렇게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시간 좀 걸리거든요. 그러면 출연자들이 차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 둘이 대화를 하는데 현숙이 술 먹을 거냐 대리 부를 거냐 뭐 이랬는데 뭐 영식은 그래요 이랬는데 현숙은 자기는 좀 약간 컨디션이 좀 그래서 술을 먹기가 좀 그렇다는데 요 얘기를 듣고 또 영식이 바로 뭐 저보고 뭐 어떻게 해야라는 소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그러니까 그 남자 뭐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싸우게 된다니까 진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피곤해 진짜. 이게 착한 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뭐 나이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일단 데이트 마저 다 보고 현숙이 묻습니다. 진짜로 얻어먹어도 돼요? 그러니까는 영식이 그럼 가짜로 얻어먹어요? 오, 일단 요약하면은 일단 현숙은 이번 데이트에서 인터뷰에서 나오지만은 영식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반대로 근데 영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숙이 마음에 든다. 뭐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저 데이트 내용까지 다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방송하고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지난 미방송 분까지 보시고 기준을 이렇게 잡읍시다. 여러분이 이걸 다 보고도 영식을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줄 수가 있다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다 보고도 내가 정말 데리고 살 자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맞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맞는 거고 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맞다고 우기진 않을게. 각자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쁜 친구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겠어. 안다고. 영식, 현수, 그리고 상철, 영자 하나둘씩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를 합니다. 또 여러분 또 이제 공연 거실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공연 거실에 모였는데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막 이제 영자가 아예 선포를 하네요. 상철 내꺼. 욕먹는 연하남이 되느냐, 국민 연하남이 되느냐. 가끔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이제 회생방안, 누구누구의 회생방안. 이게 딱 그거야, 지금. 여기서 상철이 마음 정리를 잘하고 영자 말을 잘 듣고 이러면은 국민 연하남이 되겠지. 진짜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이 이후에도 옥무새 외치면 순자 생일을 갑자기 상철이 묻는데 영자가 여기서 다른 여자의 생일이 왜 궁금하지? 나 영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니 꼭 이성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뭐라지 친한 사람을 만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대화하기도 되게 편하고. 2대1 데이트를 마친 영숙, 영철, 영호도 공연 거실에 합류를 하는데 오자마자 오늘 데이트 또 별로였다라고 영호가 또 티를 팍팍 내네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29기 처음 시작했을 때 영호가 가장 그 밸런스가 좋고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가 처음 칭찬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막 볼수록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진짜. 사람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진짜. 영숙이가 실망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네. 이건 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데프콘도 얘기하네요.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하네요. 이건 진짜 아니지. 이건 진짜 아니야. 아니 무슨 남자들이 하나같이 다 뭐 연하남이 아니라 무슨 보면 모쏠 아니면 다 막 간장동지 같고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진짜. 이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그게 허세긴 하지만은 영수가 괜찮아 보이는 거니까 여자들 봤을 때는. 뒤늦게 영숙이 공연고실 왔는데 영숙이 온 자리에서도 막 난 데이트 재미없었다고 또 영호가 또 진짜 막 서로 다 정보를 다 공유하네 진짜. 이러면 노선 정리는 빠르긴 하겠지만은 이게 말이 정보 공유지 각자 또 속마음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 이게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꼬인단 말이야. 이러면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각자 이야기는 각자 직접 하는 게 방송에서 그동안 나왔던 모습들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다들 알 거라 생각해요. 저도. 영숙이 마침 그러네요. 자기 앞에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굳이 몰라도 되는 걸 알면 막 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든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 마침 영숙이 또 인터뷰에서 남들 앞에서 자기를 면박 주고 약간 죄인 취급을 받게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언짢고 불편했다고 말을 하네요. 영호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지난 데이트에서 그 옥순에 대한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래갖고 1대1 대화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서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 이번 데이트 같은 경우에 나중에라도 따로 얘기를 하든가 따로 불러내서 얘기하지. 이렇게 사람 많은 자리에서 굳이 이건 농담도 아니죠 이거는. 그래도 영철이 계속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네요. 옥순도 영수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지금 현재 마음이 5.5 대 4.5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분명 광수한테는 진즉에 마음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영수를 위한 거냐? 제 생각에는 영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제가 여기서 영수와 옥순이 1대1로 대화했을 때 영수님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옥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하나 드릴게요. 29기 옥순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내내 자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변비 걸린 환자처럼 얘기를 한다고 리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특유의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거나 누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냥 머리 굴리면서 얘기하는 출연자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4기 옥순도 눈에서 거짓말할 때 나오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있고 27기 정숙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도 자신이 대화를 할 때 방어할 때는 이렇게 눈을 아래로 내려깔고 공격할 때는 눈을 정면으로 딱
쳐다본다고. 옥수님도 똑같은 습관이 있어요. 나름 자기가 최대한 잔머리를 굴린다고 굴린다는데 이게 방송에 나와서 계속 이걸 하다 보면 티가 날 수밖에 없다니까 진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앞으로 29기 옥순이 인터뷰를 할 때 9할 이상은 다 뻥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옥수님을 너무 나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옥수님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저는 그 옥수님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방송 나와서 이분이 자꾸 하는 행동이, 영수도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순자는 자신을 헷갈리게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순자한테 간다는 얘기인가요, 영수는? 마침 영수가 자신의 이순이 순자를 밖으로 불러내네요. 순자를 불러낸 영수, 자신에 대한 생각 유효하냐 말해서 살짝 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영수라는 순자. 원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오전에 순자가 다가와서 대화를 하자고 그랬던 뭐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약간 밑밥을 깔기 시작하네요, 영수가. 그럼에도 옥순을 선택하는 이유는 거리 때문이다. 그래도 순자 당신은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허세, 이게 길게 안 간다고. 이런 친구들이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슬슬 영수도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옥수는 자신을 선택한 적이 없다. 그렇죠.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옥수는 영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옥수는 영수가 아닙니다. 영수랑 잘하면 최종 커플이지, 절대 형커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러와놓고도 순자가 물어봅니다. 아까 고독정식 먹을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정숙하고 순자가 얘기했는데, 그래 너 그래서 지금 너 알겠어, 네 마음 알겠어. 그럼 옥순하고 지금 나는 몇 대 몇이야 물어봤는데 결국엔 또 7대 3이에요. 그렇게 옥순을 에이구. 아, 순자 시원하네. 바로 야 의미 없다, 숙소 들어가자. 야, 그럼 너 그냥 옥순한테 가라. 너 그럴 거면은. 나 속 시원해 죽겠다, 진짜. 와. 정말, 나는 솔로 그동안 그 순자 네임들이 약간 좀 불안했었는데, 간만에 정말 괜찮은 순자가 나왔다, 이번에.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꽃이다. 진짜 꽃이다. 뭘 원한 거야? 순자를 통해서 뭐 지금 영수가 삐졌다는 거를 순자가 뭐 옥순한테 전해주길 바란 거야? 뭘 바란 거야? 입술이 대빨 나왔네요. 지금 화면 보니까 순자가 툭툭 세니까 영수가 입이 대빨 나왔어요. 이분도 간장 종지 중에 하나인데 왜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그렇게. 최수종이라며. 최수종이라며. 최수종이 자기한테 좀 그렇게 좀 약간 서운하게 한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이렇게 삐지는 사람이야? 와, 그래도 순자가 나중에라도 마음이 변하면은 그때 다시 와요, 이렇게 하네. 와, 야, 이게 쿨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뭐야? 본인이 다가온다면 대화는 한번 해볼 수 있지. 대화는 해볼 수 있겠지만은, 야, 또 우리의 상철 또 숙소에서 열심히 또 음식을 해서, 이런 점은 좋아 정말. 아니, 다들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이 또 너무 뚜렷해서 막 스스로 자기 점수를 깎아먹네, 이 친구들 다. 상철이 고독정식을 먹은 정숙을 불러내서 대화를 합니다. 뭐 딱히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위로를 한답시고 불러내기에도 타이밍이 좀 그런데 굳이 정숙을 불러내서 영수가 장거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 요런 거를 이렇게 공유를 해주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이 친구도 약간 저기 누구야, 25기의 보험 영수 그 친구처럼 약간 오지랖 넓고 또 주변 잘 챙기고 또 그런 스타일이긴 한 것 같네. 근데 타이밍이 안 좋아, 타이밍이. 좋단 말이야. 근데 타이밍이, 영자가 마침 그러냐,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상철을 또 영철이 나서서 실드를 쳐줍니다. 영철도 그래갖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비록 뭐 벤츠를 끌고 왔지만은 그 벤츠도 사장님 차를 빌렸다고 하지만은 자기 직원한테, 사장님들이 아무 직원한테나 이렇게 벤츠를 빌려주겠냐고. 그리고 자기 소개할 때도 그 국가대표 이현희 선수가 와갖고 막 영철 응원한다고 막 이렇게 했잖아. 이 친구가 주변 그 대인관계나 이런 건 좋아. 보면 내가 봤을 때 평소에 그 성격이 나쁜 스타일이 아니라고. 아니, 이게 뭐 그래, 영자도 약간
영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철한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좀 약간 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영자 진짜 괜찮단 말이야. 괜찮은데, 이게 너무 상황이 안타까운 거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자꾸 나도 감정이 영자한테 이입이 될 수밖에 없어. 아니, 참, 근데 나는 솔로 나오는 친구들 보면은 가끔 그 위아더 월드 그 친구들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위아더 월드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눈치가 없는 거지. 꼭 타이밍이 항상 좀 그렇더라고, 타이밍이. 다 좋아. 남 챙겨주고 그런 거 다 좋아. 이번에는 또 상철이 현수까지 불러드립니다. 29기 영식이랑 데이트 나갔던 거 너 힘들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쪽 같은 영철은 이제 고용거실 안에서 상철을 대신해서 영자를 계속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데, 좀 뭐 좋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그마한 거에 이렇게 상처를 받으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달래려고 하는데, 대쪽 같은 영철에게 또 영자도 대쪽같이 조그맣지 않죠. 조그만 액션이 아니다. 결국에는 영철이 쫓아가서 상철을 잡네요. 너 지금 안 들어가면 주옥되는 수가 있어. 이 와중에 또 옥수님 바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애간장 타야죠? 이거 상철이 영자 애간장 타야 된다고 그런 거야? 미쳤구나. 니가 진짜 미쳤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한편으로는 그래. 한편으로는 상철의 마음이 이해가 완전히 안 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솔로라는 이런 그 방송에 출연해서 솔로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기회가 절대 흔한 기회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말 마음 가는 상대한테 해볼 만큼 다 해보고 그만큼 옥순한테 너무 깊게 빠졌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다 좋다 이거야. 완전 뭐 올인하고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영자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완전 오냐자식 된 거지 뭐 이거. 자리가 불편해서 영자가 먼저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 요거를 또 상철이 그래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따라가 봅니다. 문 딱 열자마자 영자랑 마주치면서 하는 얘기가 뭐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옥순을 대할 때하고 태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뭐 이건 무슨 이미 결혼 10년차 부부 느낌인데, 뭐 그렇습니다. 상철님이 얼마나 대단한 여성분을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영자님 너무 아깝다고. 너무 에라이 진짜 씨. 야 하지마 때려쳐.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영자님은 영자님 만난다는 남자들은 저 관광버스로 한 20대가량 줄 서 있어. 순자가 먼저 잠깐 상철이랑 대화를 하네요. 그래갖고 옥순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서 약간 교통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아까 영수랑 얘기할 때도 깔끔했었죠. 이분이 또 순자가 교통정리 전문이네, 29기에서. 근데 상철은 얘기하는 게 첫인상 선택에서 옥순이 나를 선택했다. 요거 때문에 이분이 지금까지 요 미련 때문에 계속 이러네 이분이. 옥순만 정리를 확실하게 해준다면 상철은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확실히 옥순이 이제는 진짜 말을 해야 돼. 많이 늦었어요. 뭐 영자님은 나름 사실 이미 지난주 데이트 선택 때만 해도 상철의 태도만 봐도 그때 이미 뭐 솔직히 마음을 접어도 그만인 거를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자님이. 와, 영자가 잠깐 인터뷰 나가는 사이에 결국엔 또 옥순에게 대화 신청을 하러 가네요, 상철이. 옥순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상철하고 옥순이 대화를 합니다. 슈퍼 데이트권을 따면 당신에게 쓰겠다. 상철이 옥순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또 옥순은 여기에 그치 그러면서 맞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뭘 자꾸 영자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데이트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논리를 펼치나요. 옥수님도 진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수는 상철한테 마음이 정말 1도 없어요. 본인이 계속 온다고 하면은 그냥 그래 그러렴 이런 거지. 이쯤에서 제가 지난 리뷰를 했던 것부터 싹 정리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영수가 첫인상이고 지금 영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정작 첫 데이트 선택 때는 옥수는 광수를 선택했어요. 영수가 지금 되게 29번째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뭐 시청자들이 보셨을 때는 딱 보면 그냥 키 작고 허세 부리는 남자 이거란 말이야. 이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인기남이다 보니까는 옥수는 인기남을 자기가 끌고 가는 게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광수라는 존재는 그래도 한의사니까 한번 대화를 해본 거야. 대화를 해보고, 근데 겪어보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본인도 처음에 데이트하고 나가서 광수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 아까 영수가 질문한 애도 5.5 대 4.5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정리했으면은 광수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막상 광수랑 대화할 때는 아니란 말이야. 옥순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한의사가 좋아해주는 여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옥수는 이미 광수와의 첫 데이트 때 이미 솔로나라 29번지에서 볼 일은 다 끝난 사람이야. 그리고 적당히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그게 관건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이 방송 분량이 욕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역사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던 그 여자 출연자들 같은 행동을 보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여자 출연자들 중에서 방송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SNS 다 온라인 그 세상인데 뭐 방송 욕심도 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다만 그런 게 있어. 뭐 구옥순이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나는 솔로 출연자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22기 영숙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화제성을 얻고는 싶어 하는 것 같아. 얻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욕을 먹기 싫은 거야. 욕을 먹기 싫으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말 이상하게 하고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이분도 나름 그 24기 옥순, 27기 정숙 이런 거를 보면서 나름 학습을 하고 나왔겠지. 25기 옥순님도. 그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딴에는 잔머리를 굴리고 했지만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니까 그런 것들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그 거짓말이라 일지언정 자기의 감정이나 그런 걸 다 숨기고 말을 아끼고 할 말만 하면 그렇게까지는 욕은 안 먹어. 근데 꼭 이렇게 방송 분량 욕심 있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만 현실을 왜곡하게 되는 거야. 본인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오고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제작진은 24시간 이 출연자들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감시를 하고 있잖아. 절대 제작진을 상대로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매팩을 킨 상대를 상대로 이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헛똑똑이지, 헛똑똑이. 굳이 또 광수나 영수나 상철도 매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옥순이 또 얘기를 하네요. 방송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방송을 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싶을 거야 본인도. 1대1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1순위, 2순위 그러니까 광수나 영수보다 상철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지 않다고 옥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간접적으로 상철한테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저도 그 상철하고 옥순이 처음으로 1대1 대화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옥순님이 간접적으로 상철을 거절했다. 저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옥순님의 주장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보면은 알게 모르게 계속 여지를 주신 건 맞아요. 그것도 여지를. 이 방송을 보면 지난 방송에도 나오지만은 이 이후에 상철하고 그 옥순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서 그래도 3명 중엔 내가 있냐 상철이 물어봤을 때 그래도 옥순이 3명 중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끄덕끄덕이면서 호응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이건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하다 생각할 거야. 이거는 영호하고 영숙이 이제 밖에 나와서 1대1 대화를 하네요. 그래요.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잖아. 왜 굳이 약간 그 공연고실에서 이 친구도 그렇게 얼마나 삐졌는지 모르겠는데 영숙과의 대화에서 갑자기 또 영호가 눈가가 또 촉촉하게 졌네요. 또 이 친구가 살면서 100% 사랑한 여자는 없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영숙 같은 경우에 한 98.5%가량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영호가. 자꾸 선택을 강요를 하네요. 왜 이렇게 마음들이 급하지? 계속 거듭 물어보네요. 언제까지 선택할 거냐고. 또 이번에는 광수와 영식이 고민 상담을 하는데
야, 또 상담을 또 이렇게 하냐? 상담이 가능한 조합이야, 이게? 아, 영식이 광수한테 현숙님이 자신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광수가 또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봤을 때 내 경험상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저는 좀 그래요. 사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 광수라는 분이 그 옥순에 대해서 옥순은 무조건 내가 1픽이야.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편집에 피해를 받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 이분이. 약간 좀 너무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약간 하남자 같기도 하고 너무 조급해 보이고 뭐 이러는데 옥순이 우리가 모르는 그 방송의 장면 외에도 광수한테 충분히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광수가 뭐 어떤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 양반이 그래도 한의사인데 그 바보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까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요. 확실하네요. 광수와의 상담 후에 정말 영양가는 없는 상담인데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영식은 또 나름 또 자기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현숙에게 편지를 또 전달합니다. 이행시로 현숙, 현재를 열심히 사는 현숙씨, 수고하십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카페에서 커피 한잔해요. 그래, 이 방송을 보면서 원래 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야. 옥순이 먼저 영자에게 다가가서 상철과의 대화 내용이나 뭐 이런 거를 공유를 하네요. 나는 투픽이다. 상철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했냐? 옥순한테 물어보니까 얘기했다. 옥순은 정말 단호하게 답변을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만 현실을 왜곡하게 된다고. 순자하고 영자는 이 얘기를 듣고 상철이랑 했던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다. 상철은 분명히 1대1 대화를 하고 싶다. 옥수님도 그러고 싶다. 뭐 이렇게 옥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와중에 계속 옥수는 마치 그 1, 2순위 중에만 알아본다. 그러니까 상철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래? 뭔가 오해가 생기는구나? 내가 상철님한테 가갖고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대화를. 정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꾸 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패널분들도 너무 말이 꼬이다 보니까 기억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그렇게 대했다면은 기억에 크게 이렇게 오류가 생길 이유는 없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게 옥수님 충분히 매력 있어요. 이쁜 여성이고 좀 괜찮은 분야 장점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자신을 포장해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상철이 슈퍼데이트권을 따면은 자신한테 쓸 거라는 얘기까지 영자 앞에서 해버리네요. 이러면은 상철이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다. 그리고 이게 꼭 1대1 데이트여야만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했는데 본인이 얘기를 하셨잖아. 본인이. 응? 영자님을 위해서도 1대1 데이트를 해서 상철과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놓고서 또 인터뷰할 때는 굳이 1대1 데이트를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 또 영자한테 와가지고는 모든 책임이 상철한테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해.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해요. 오히려 이해를 안 하는 편이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시청자한테도 민폐고 같이 출연하는 출연자들한테도 진짜 재뿌리는 거야. 절대 이런 행동은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안 돼, 진짜. 영자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것도 따지고 보면은 자기 마음 편하려고 얘기를 한 거네, 시작한 게. 광수하고 영수 얘기도 하는데 광수도 처음에 첫 데이트 갔다 와서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후로 광수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왜 자꾸 말을 남자 숙소에서도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우리의 광수님은 영수와 옥순 이렇게 2대1 데이트를 나갔죠. 막상 데이트를 나가보니까 내가 왜 그동안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래서 메타버스 광수라 했잖아요. 메타버스 광수. 영수를 픽한 여자들에게 신뢰가 자체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뭐 하는 거야, 진짜. 겉보게 이 양반도 참 인상은 좋더니만 왜 꼭 뒤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냐고, 진짜.
글쎄, 이분 계속, 지난번에도 그렇죠. 험담하고, 또 이번에 하고, 또 험담하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아까, 광수가 약간 편집의 피해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제작진이 편집을 이쁘게 해줬을 수도 있겠다, 진짜. 그래도 나름 한의사고 인상도 좋거든, 나쁘진 않거든, 근데. 아무리 이분이 옥순한테만 거의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자 출연자들이 충분히 이야기 한번 대화 정도는 해볼만 하거든? 아무도 대화를 안 하는 거 봤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인터뷰에서도 광수는 자신이 옥순의 1픽이라고 확신을 한다고 합니다. 뭐야, 예고편이 벌써 나와? 그래, 예고편 봅시다. 영수가 옥순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이러면 끝난다니까? 영수가 옥순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면은 옥순의 입장에서는 영수가 더 메리트가 없어, 이제. 옥순에게는 나를 바라봐주는 남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들이 바라보는 남자를 원했던 거지. 영철하고 영숙이 뭔가 좀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훅훅 떨어졌다. 지금 진짜 만약 실제 연인이었으면 되게 싸웠다 이렇게 영숙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괜찮은데 자기 기준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그 틀에서 벗어났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이 나오는 건지 다음 회차에 요것도 상당히 재밌겠네요. 드디어 우리의 메타버스 광수가 메타인지 광수가 되는가 봅니다. 드디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를. 옥순한테 갖고 직접적으로 보내. 영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요거 약간 좀 나 말을 못하겠다. 뭔 느낌인지 알죠? 뭔 느낌인지 아는. 왜 그래, 진짜.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더 조급해지기 시작했던데. 지금도 조급한데. 얼마나 더 조급해지시려고. 나 걱정인 게, 29기 지금 보면은 6회차잖아, 이제. 지금 구도를 보면은, 이러다 한 커플도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맞다. 결혼 커플이 있다 그랬지? 어쨌든 커플이 나오긴 나오는구나. 다음 주에 랜덤 데이트 때문에 또, 어떻게 또 꼬일 대로 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25기 옥수님, 다음 주에라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이상 꼬이면은 민폐야, 그때부터는. 진짜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주 나는 솔로 29기 7회차 리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포학개로였습니다.